애국기업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번엔 대리운전입니다. 50 대리운전 앱을 설치하십시오. 플레이스토어에 50 대리운전 검색하세요. 10,000원이 바로 적립됩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10% 적립되고요. 추천할 때마다 2,000원 적립됩니다. 지금 설치하면 바로 10,000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애국기업이니까요. 네,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지금 구미에서 뛰고 있는 거죠? 네, 제 고향 구미을 선산, 산동, 뭐 옥계, 인동 뭐 이런 지역인데요. 예. 구미는 도농통합도시입니다. 거의 범위가 넓죠?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구미가 객관적인 면적은 서울시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그 구미 갑은 구미 시내, 네. 구미역이 있는 곳으로서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범규 TV가 있는 이 서초구보다도 구미 을은 적을 겁니다. 구미 갑은 적을 겁니다. 그 나머지 한 90% 되는데 구미가 구미 을이고 들판도 넓고 대신에 최근에 또 제 고향 산동이나 뭐 고아 이런 지역은 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크게 있어서 신도시 같은 그런 부분이라서 도시와 농촌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 대한 공약과 농촌 지역에 대한 공약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서 열심히 지금 다니면서 또 그분들 마음을 얻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넓으니까 뭐 차로 다니는데 뭐 골목골목 다니는 거야? 아니면 진짜 그게 어떻게 다니냐? 그나마 요즘은 길이 굉장히 좋아져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향에서 뭐 옛날 뭐 선산 군청 지금은 이제 구미 출장소 뭐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요즘은 차가 길이 좋다 보니까 뭐 구미 어디 가든 30분 정도 안에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뭐 한 200km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시민들 마음 얻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지역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저도 지금 빨간색 그 운동화를 신고 지금 열심히 지금 또박또박 걸어 다니는데 발바닥이 이제 한 반 정도 다렸습니다. 구미시 구미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그런 동영상도 찍어서 계속 하는데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구미 지역 구석구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구미를 알리는 역할도 선거 겸 구미 홍보 대사 역할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한번 지켜보고요. 네. 자, 그 이재명의 우리 또 변호사님이시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죠? 이제 명이 다 해가는구나. 이재명이 다 해가는구나. 네, 이름대로 그렇습니다. 한다. 네, 결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네. 또 뭐 성남 FC 사건 이어서 나왔던 것이 백현동 이 불법 그 인허가 관련되는 또 배임 횡령 사건, 더불어서 이제 쌍방울과 관련되는 대북 송금 사건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이어졌었는데 그 종착역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7개가 넘는 지금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수원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지금 그러니까 대북 송금 특검 뭐 이런 것 같은 것 이외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건 그리고 백현동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주부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그리고 이 그 재명과의 어떤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남시의 허가방 김인섭 그렇죠. 이재명이 형님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형님 하면서 실제로 이재명 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제 그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선거에 막후 역할을 했던 막후 실세. 왜 허가방이라고 했겠어요? 그쪽에 가서 뭐 사바사바 하면은 안 되는 게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다 나왔는 것이죠. 백현동이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됐었는데 4단계 종상향을 그렇죠. 김인섭이가 해간 그게 그래서 이제 이번 그 김인섭 씨에 대해서 징역 실형 5년 나왔습니다. 실형 5년. 5년은 아무 재판에서 5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재판이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는 건데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정바울이라고 하는 아시아 그 개발 그
그 민간업자가 결국 그 백현동에 있는 땅을 싸게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싸요? 그 땅이 녹지 지역이니까 개발을 실질적으로 해봤자 개발 이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쌓는 건데 이거를 어디 가도 안 되는데 형님 하면서 허가방을 찾아간 거지. 거기서 좀만 도와주이소 하면서 한 100억 원 가까이의 어떤 그 뒷돈을 요청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77억 원 정도를 지금 받았죠. 그 돈과 관련해서 한 75억 원이 그런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 그 김인섭 씨에 대한 실형이 났는데 그 이유가 아주 가관이면서 그 이유가 결국 이재명을 향한 칼날이 그대로 지금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 1심 판결을 그대로 이재명 재판에 검찰이 유죄 증거로 내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아, 나 그 청탁하고 한 적 하나도 없어. 정진상이하고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나는 여기에서 그렇게 돈 받은 건 내가 정바울이하고 이 공동 사업하는 관계로 동업자기 때문에 내가 돈 받은 것이지 무슨 청탁하고 사바사바한 거 받은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러한 항변 그 어떤 한 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검찰이 수사했는 결과를 100% 인정을 하고 유죄를 인정했었죠. 다만 77억 원 받은 것 중에 2억 5천만 원은 서로 돈을 그 빌려주고 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한 2억인가 2억 5천만 원을 무죄로 판결했는 것 이외에는 거의 90%, 95% 이상 검찰의 손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의 이 턱 밑까지 검찰의 칼이 밀어들게 된 핵심 부분은 그 이재명은 이제 자동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이 있고 정진상이 있고 그리고 김인섭이 있고 그 밑에 민간업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인섭이 이 이재명과의 특수관계가 있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해서 뭐 그 정진상이하고 둘이 사바 해가지고 요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종상향을 4단계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수천억 원 이익을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저는 법은 모릅니다만 허가는 이재명이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허가 브로커는 김인섭이에요? 그렇죠. 허가 브로커가 5년 받았어. 그럼 허가를 내준 사람은 당연히 얼마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허가를 내줬어. 네네. 허가 브로커가 5년 받았어. 그럼 허가 내준 사람은 얼마? 허가 내준 사람은 그거는 오히려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상식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김인섭이 그 유죄해서 실형 5년 받은 것은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도장 찍어준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이 그러니까. 형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했는 것이 그 부분이잖아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그거 한 적 없어. 내가 도장 찍은 거 아니고 그거 뭐 이제는 또 정진상이 다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도장은 이제는 뭐 꼼짝 말하다. 이재명이 찍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종상향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그 이번에 어떤 그런 청탁해서 도장 찍어준 그렇게 해서 특혜를 주고 원래는 그것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한 이익을 200억 이상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한테만 이익을 몰아주면서 200억의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그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아가 그 종상향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 그렇지. 뭐 국토부의 압박에 그렇죠. 의해서 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부가 압박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어준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해서 지금 공선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거 건에 대해서도 김인섭의 5년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증거가 그대로 갖는 결국 그렇게 해서 도장 찍어서 종상향을 4단계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지금 그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압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진상이하고 김인섭이가 사바사바하고 해서 도장 찍어준 것이다라는 것으로 입증이 돼버린 거잖아요. 입증이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가 그대로 지금 공선법 위반 사건의 증거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유죄 증거에 그것을 유죄하는데 훨씬 더 큰 보강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공직선거법 위반에 되면 저 뭡니까 그 선거 비용 토해내는 거 토해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430억 가까이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이제 공선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만 죽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죽는 거예요. 민주당 제가 알기로 2017년 2월 달에 그러니까 대선 있기 2017년 5월 달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 2월 달에 지금 그 당사 여의도 당사를 아마 본인들 돈 20몇 억인가 뭐 40몇 억인가 하고 80% 대출 내 가지고 대표적인 그 민주당 부동산 투기했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국민들은 부동산 사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은 80% 빚내 가지고 당사 사놓고는 5년 동안 그 부동산 정책에서 자기들이 가장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당사가 제가 기억하기에 한 400억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거 뭐 그대로 국가에 헌납하거나 아니면은 재미있는 것이 아마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이 그래도 몇백억 될 겁니다. 아, 그거 그냥 통째로 근데 이제 아마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중에 그 공선법 위반은 빨리 확정되지긴 어렵겠죠. 이번에 이제 선거 재판부가 전에는 확정되기 어렵겠죠. 그렇죠. 1심 선고 자체가 4월 10일 전에 나오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왜냐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뭐 그게 언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토해내야 어쨌든 그게 100만 원 이상 그 유죄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은 정말 거의 뭐 당사를 팔고 천막 당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대선의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대선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있었던 김인섭에 대한 실형 5년이 확정되면은 그 자체로서 이재명한테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겁니다. 말은 지금 힘을 건해 가지고 지금 뭐 공천 한해 만에 뭐 지금 뭐 계양을해 가지고 지금 그 원명 대전을 하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지금 해경군과 이렇게 손잡고 달달달달 떨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해경군과 같이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지 말로 별거 중이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 법카 사건 나오니까 같이 안 살아서 모른다 이랬거든. 또 모르죠. 뭐 지금 또 뭐 예전에는 그 지난 그 분당에 있는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아직 팔렸다는 뉴스는 아직 제가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인천 계양을에 뭐 주소지를 두고 일단은 지금 선거 때니까 거기 살고 있을 텐데. 네네 그렇게 했는데 물론 뭐 지난번에 이미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전세로 가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집을 하나 샀든 그거야 뭐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점점 목을 조여오고 실제로 그 오늘 주간조선의 기사를 보면은 이재명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뭐 사법권을 남용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공범들 인근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유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도시개발 그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었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이게 그 바꿔 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싸게 수용하니까 그거 하게 해달라는 입법 로비를 했었는데 다들 반대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김만배가 그 당시에 최모 그 시의회 의장한테 이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그 반대하는 의원들 다 나간 사이에 그냥 그 통과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든 다음에 지금 대장동에서 저렇게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김만배가 2년 6개월을 지금 실형을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모든 것이 대장동 관련해서도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장동의 어떤 큰 계획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유죄가 나오고 있고 지금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도 자기들이 짬짬이 했다고 하는 핵심 멤버들에 대한 공범에 대해서 다 유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뭐 이미 지금 다른 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점점 지금 그 토끼몰이 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잡혀야 될 토끼가 지금 이재명인 거죠. 이재명이죠. 그런 거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
시대의 그 지도자는 천운이 내린다는 게 그렇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꼴이었거든요. 시대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출한 것도 있지만 시대가 윤석열을 부른 게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이재명 이런 사법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돋보이게 하고 그렇죠. 예. 비교가 되니까 그 맥락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보면 뭐 돈봉투 관련해 가지고도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깨끗한 공천, 도덕성 공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런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신사대악 하면서 뭐 기존에 있던 것들 플러스 하면서 음주운전 이런 것도 넣잖아요. 음주운전 기준도 국민의힘은 지난 20년까지 봐요. 근데 민주당은 15년이야. 왜 15년이야? 이재명이 20년 하면은 이재명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15년으로 깍두기 썰듯 끝을 김밥 꼬투리에서 잘라내듯 그런 식으로 한 거 보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우리 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많은 저도 지난번에 화요일이었습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아침에 출근길에 잠깐 인사하고 잠깐 말씀 나누고 봤는데 거기 그 기자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직접 대놓고 묻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다 유죄 받는데 그거 이재명 대표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도? 그걸 계속 묻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재명 본인 입으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안 올려요. 한동훈이란 말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해. 한동훈은 계속 이재명, 뭘 해도 이재명.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이름에 한동훈을 안 올려. 한동훈을 올리는 순간 한동훈과 지금 그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 윤석열 심판론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고 거야 심판론, 나아가 386 운동권 심판론. 그렇죠. 이재명 심판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운동권이야 이렇게 하지만 운동권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냐면은 지금 1980년대에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학생 운동을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종북 좌파 노름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 자체를 운동권 386, 486, 586, 686이라고 개념을 지으면은 그 속에 이재명 그냥 핵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그런 운동권, 이재명을 포함한 운동권을 쓸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예, 청산해야 된다. 요런 프레임이 상당 부분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런 프레임이 먹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일정 부분 지금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이 다 했다. 이재명이 다 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